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비수술적인 척추 치료를 통해서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방송 건강콜센터, 그래서 오늘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척추 건강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료 문의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과 관련하셔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전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벌써 낮 기온이 30도를 넘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분을 섭취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척추 건강을 살리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척추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갈증 느끼기 전에 좀 미리미리 물을 마셔달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척추 치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할 텐데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두 질환이 다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증상을 유발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협착증은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 때문에 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의 압박을 받고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MRI 영상처럼 신경 통로가 저렇게 동그랗게 커야 되는데 오른쪽의 두 영상처럼 작아지고 좁아지게 되면 신경의 압박을 받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아프고 당겨서 점점점 걷는 게 힘들어지는 특징적인 질환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되는데요. 다음 주시면요.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노랗게 된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저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 정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떤 경우에는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식탁에 엎드려 주무셔야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협착증이냐 디스크냐에 따라서 통증 부위도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통증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척추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척추의 특정 부분에 약간만 변화가 있어도 통증이 유발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것만으로는 허리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무척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리의 통증이 동반이 되면 짐작을 좀 할 수 있는데요.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을 때에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이 되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플 때에도 척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심각한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셔야 하듯 또 심각하게 허리가 굽고 아프기 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미리미리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처럼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럴 때에 1단계인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 치료,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증식 주사 치료와 신경 성형술, 그리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여러 단계 치료를 통해서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3단계인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고정술, 유압술,
그리고 인공 디스크, 치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척추 치료는 뭐 수술을 받아야 완치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새는 비수술적인 치료의 그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2단계 치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증식 주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치료 원리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자주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무척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손상이 받았을 때에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이 발생되고 이것이 만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면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 이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보다 탄탄하게 강화가 되어서 통증이 해결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개 4주, 한 달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사 치료다 보니까 부담이 상당히 적으실 것 같은데 증식 주사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술 과정이 비교적 짧고 간단한 편이고요. 부작용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나 고령의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또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식주사 치료, 먼저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의 사례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60대 중반의 아버님의 사례인데 목이 안 좋으셨는데 증식주사 치료를 받으셨나 봐요. 네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경추 MRI 영상이 되겠는데요. 네. 이 65세 남자 환자분은 최근에 왼쪽 어깨와 팔이 아프고 저려서 특히 밤에 너무 심해서 누워서 잠을 못 주무시고 앉아서만 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증상을 호소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단계별 치료를 말씀드렸지만 1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젠 수술을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낙담하셨던 분인데요. 단계별 치료의 2단계 중에서도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차츰차츰 해결되었고요. 6회 치료를 끝낸 이후에는 잘 때 통증이 하나도 없어서 무척 편하게 주무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증식주사 치료 사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후반의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도 경추 쪽이신 것 같아요. 네. 자라면을 보시면은 이분은 양쪽 어깨와 팔 쪽이 손가락까지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인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제 경추 5번, 6번이 되겠고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네. 경추 6번, 7번도 그렇고 다음 화면 주시면요. 경추 4번, 5번도 그렇고 여러 부위에 신경이 나가는 통로가 좁아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1단계인 치료를 거듭 받았지만 증상이 잘 해결되지 않고 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 세 부위가 안 좋다 보니 이제 수술이 무척 커지는 그런 이제 부담감을 안게 되셨는데요. 이럴 때 역시 명심해 둘 것은 2단계 치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식주사 치료를 거듭 받으면서 증상이 차츰차츰 좋아져서요. 현재는 치료 전의 증상이 거의 한 80~90% 이상 사라져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사례 함께 보시면서 저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의 척추에 대한 고민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네,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지금 시각 4시 4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전 60세입니다. 60대시고 혹시 예.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저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요. 네. 그 무슨 전방전이증? 네. 전방전이- 협착증, 전방전이증. 예. 그래서 가장 불편한 건 허리를 펼 때 네. 특히 허리 엉치 쪽이 통증이 좀 심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불편한 게 걸을 때
엉치 통증은 있지만은 사타구니 아래쪽하고 발바닥 쪽이 저리거든요. 심하게. 네, 아버님 그 부분 저희 스튜디오에 김욱하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증상이 얼마나 되셨나요? 그 증상 한지는 거의 한 3년 됐는데 3년이요. 네. 예. 근데 한 최근 1년 전까지는 괜찮다가 척추병원에서 주사 치료 한 2번 받고 네. 큰 진전이 없어가지고 그냥 평소에 걷기만 하고 이 정도만 해서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네네. 이 엉치 쪽이 심하게 아프고 예. 사타구니 밑에가 좀 저려요. 네. 자주 저려요 이게. 네네네. 불특정하지만. 허벅지 앞쪽인 거죠? 서해부 아래쪽이니까요. 그렇죠. 예. 네네네네. 예. 지금 근데 걷는 운동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걸을 때 크게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최근 들어서 걸을 때도 좀 엉치 쪽이 좀 고통스럽고 이제 그전에는 최근 걸을 들어서 때는 걸을 때는 사타구니 쪽 저리는 것만 불편했는데 네네네. 요즘은 이 걷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져 가니까 아이고, 네네. 예, 근데 사실은 어디 가도 물어봐도 이 부분 저리다는 얘기는 답을 못 주더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아버님 어쨌든 이제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으신 것이고요. 예. 혹시 치료는 예.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뭐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들을 다 받아보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척추 전문 병원에서 MRI 찍어가지고 1년 전에 네. 그 주사 치료 2회를 하면 좀 좋아질 것 같다고 얘기하시던데 네네네. 그거 받고 물리치료 같이 병행했는데 큰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또 지방이라 가지고 또 네네. 그 MRI 들고 어디 가서 이렇게 상해를 들여봐도 큰 뚜렷한 답을 안 주더라고요. 뾰족한 해결책이 없으셨구나.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디다 이제 상의를 해야 될까 하는데 네. 그 방법을 못 찾겠어요. 네. 그냥 내가 이제 어디 부위가 하다 그러면은 이 저리는 부분 얘기를 하면은 답을 못 줘요. 아무데도 지금. 그래서 제가 어느 쪽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연락이 된 거예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아버님. 어쨌든 아버님 척추뼈와 척추뼈가 서로 어긋나는 전방전이증이 있고 협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협착도 신경 통로가 지나가는 가운데 통로만의 협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 가지가 좌우로 빠지는 곳에 협착도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위에 미세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아버님이 현재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증상은 3년 됐고 이제 1년 사이에 좀 심해지고 이제 이전에는 걸을 때는 뭐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다지만 지금은 이제 또 더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뭔가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받았던 치료들이 이제 1단계 치료였던 거라고 본다면 그런 치료들이 이제 효과가 점점 없어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척추 전문 병원을 1년 전에 촬영했던 영상을 들고 좀 이제 몇 군데를 더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증상을 말씀드리시고 또 상담을 좀 더 받으시고요. 2단계 치료도 좋은 치료가 많이 있어요, 아버님. 그래서 아버님의 상황에 맞는 또 2단계 치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은 이제 여러 곳을 다니셔야 되는 좀 힘든 점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몇 군데 병원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2단계 치료, 비술적인 치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아버님. 꼭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지금 걷는 것이 힘든 지경일 정도로 점점 증상이 악화되고 계신데요. 이제 뭐 물리치료라든지 주사치료라든지 1단계 치료는 이걸로 졸업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셔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단계 2단계 치료법 오늘 계속해서 살펴볼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나에게 맞는 치료법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